하루 창업하는 기업의 개수가 24,000개 정도 돼요. 하루 창업하는 게 24,000개. 하루에? 딥시크는 12번째 막내예요. 그래서 마윈이 거의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혹시 드세요? 챙겨 드세요? 뭐 가끔 루테인하고 은행잎 추출물, 혈액순환, 눈하고 요 밑에는 비타민 B, 활력 드시고 하시면은 힘나실 겁니다. 요렇게 위에 까서 이거 훨씬 좋네. 딴 맛있죠? 거는 뭐 예. 요거 드시면은 반강제적으로 저희 모델 되시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랜 시간 또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스트분들 이렇게 충전을 좀 시켜드리고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우리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중국 쪽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너무 안 좋다, 뭐 부동산 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됐었고 최근에는 와 이거 중국의 기술력이 장난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라든지 오름폭이 또 장난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그 이수지 씨가 그 표현 많이 쓰던 이 모먼트 뭔가 모먼트가 온 거 아닙니까? 거기 또 딥시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뭐 다시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영원한 선장 산업도 영원한 사양 산업도 없듯이 중국이 저평가된 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됐는데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딥시크라는 그 기업 하나가 미국도 화들짝 놀라게 했지만 네.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 테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 쓰신 글 보니까 중국에 딥시크처럼 상용화돼 있는 대규모 어떤 생성형 AI가 10여 개 있다. 거의 딥시크 동급의 것이요. 동급보다 훨씬 센 건데요. 중국에 이제 5룡 6호 그래서 5마리용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못한 이제 5마리의 5마리의 용 6마리의 호랑이. 오룡 그게 6호. 이제 뭐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인식하는 거였고 딥시크는 12번째 막내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뭐 예를 들어 빅가이들 알리바바나 뭐 바이두나 얘들에 가려가지고 딥시크의 실력이 얼마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고 이제 지금 뭐 이번에 딥시크가 그 가입자 받은 게 한 2천만 정도 이제 그 알려지고 나서 받았는데 예. 중국에는 이미 7,500만 명 가입자가 있는 AI 모델이 있어요. 딥시크 말고도요. 그렇죠. 그리고 2천만 정도, 2,200만 정도 있는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다크호스 숨어있다가 툭 튀어나온 뭐 그러니까 더 샤킹했던.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 글을 통해서 비유해 주신 게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자회사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정도의 충격이다라고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팩트죠. 네. 그래서 그 양원펑이라고 하는 딥시크의 사장이 예. 그 우리 같으면 퀀트 펀드를 운영하는 그렇죠. 자산 운용사를 했는데 최대 자산이었을 때가 20조 정도 굴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퀀트 펀드들이 중국도 좀 재미가 없으니까 훅 줄어들었고 이제 그 회사의 레벨에서 만든 게 딥시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사이 언론에서는 뭐 사기쳤다, 뭐 그 엔비디아 그 H100을 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이제 엔비디아 칩을 뭐 15,000개에서 5만 개 정도를 써야 네. 이게 모델이 되는데 그럼 얘들이 2023년부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2024년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럼 2023년에 이미 그 H10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 보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얘들이 5만 개 이상의 이제 H100 칩을 갖고서 만들었다. 근데 그걸 싹 뺐다 그러는데 2023년에 H100 칩을 구매한 이제 회사로 보면 네. 구글이 5만 개 정도예요. 그리고 텐센트가 5만 개 정도? 네.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뭐 조그만한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살려고 6개월 1년 동안 줄 서 있는데 빅가이들도 줄 서 있는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이제 작은 회사한테 5만 개를 팔았을 리도 없고 또 그리고 금액이 그게 뭐 한 개당 6만 원씩 6만 달러씩 하는데 5만 달러. 그게 정말 그만한 구매력이 있냐 그렇게 보면 이제 아닌 거죠. 근데 어쨌거나 자산 운용사 레벨에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획기적인 프로세스 개선하고 알고리즘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인정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딥시크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한 오픈 소스 모델이 아니다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생성형 AI도 중국에 굉장히 많다면 뭐 전 세계가 다 베껴 쓰는 거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퍼다가
자기가 모디파이해서 막 쓰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생成AI는 전부 돈만 들어가고 돈 회수가 안 되는 모델이잖아. 예. 오픈 AI 정도 돼야 뭐 25,000원 정도 받는 거지.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무료 공짜인데 서브 운용 비용이나 개발 비용은 뭐 몇천억씩 들어가고. 근데 이게 얘들이 딥시크를 오픈 소스로 하면서 이제 상용화 모델을 대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딥시크를 퍼다가 개인 비서 이제 뭐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원씩, 60원씩 받는 이제 그러면 60위안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12위안이라고 그래 봐야 이게 얼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될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입자가 10,000명이면 바로 이제 이게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 1,000만 원.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히트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백만, 몇천만 원 바로 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딥시크를 활용한 이제 응용 AI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막 수없이 만들어내듯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AI 앱 AI 에이전트 막 만들어지는 거네 이제 중국에서. 마구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가격을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월 몇천 원씩이라도. 그렇죠. 몇천 원 아니라 몇백 원 정도로 받는 건데 이게 가입자 수가 뭐 기본적으로 왕창 늘어나니까 거기 이제 수익 모델이 대거 창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 모델, 유튜브 모델 뭐 별 재미가 없는데 이제 그걸로 확 쏠려서 넘어가는 거죠. 약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에 2008년이었나 2009년이었나요? 아이폰 3GS 나오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앱스토어 이런 거 엄청나게 붐이었는데 한 달 예를 들어서 990원짜리 앱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중국에 또 그게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해서 뭐 AI 창업 붐이 일고 있다 지금 중국에. 그래서 그거는요. 중국은 그 코로나 전에 보면은 하루 창업하는 기업의 개수가 24,000개 정도 돼요. 하루 창업하는 게 24,000개. 하루에? 그렇죠. 우리 창업하는 1년 창업하는 기업이요? 것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창업을 해요. 하루에 2만 개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인터넷을 한다, 전자상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AI 창업. 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하듯이 이제는 그냥 AI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 역시 뭐 그래서 이제 14억 인구니까. 마윈이 전자상거래로 히트하면서 이제 마윈 키드가 대거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마윈보다 못한 게 뭔데 생긴 게 못하냐, 학벌이 낮냐, 뭐 이제 내가 머리가 나쁘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세계를 제패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 키드들이 대거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양원펑 봤더니만 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돈이 저부터 있었던 거 아닌 거기에 아이디어 하나로 컴퓨터 프로그램 실력 하나로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블룸버그가 그 추산한 거 보면은 이건 딥시크 밸류의 5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아, 저기 오픈 AI에. 아, 그러니까 오픈 AI의 절반 가치는 줘야 된다. 딥시크에. 그렇죠. 근데 딥시크는 오픈 AI는 뭐 샘 올트만은 여러 명이 창업을 하고 뭐 그 사이 증자도 했기 때문에 제주 지원이 낮잖아요. 네. 근데 양원펑은 자기가 84%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 대략 한 1,500억, 2,000억 밸류 잡으면 네. 이 금액이 지금 젠슨왕보다도 시총이 더 크게 돼요. 젠슨 황보다 개인 자산이 더 많을 수 있다. 그 그렇죠. 지분 가치를 젠슨왕이 한 따지면. 1,1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번 주가 빠졌으니까 더 낮아졌겠지만 이제 2,000억 불 잡으면 80%니까 이게 이제 젠슨왕보다가 하루 아침에 자고 났더니 사이즈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것을 모방하고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 딱 그런 성공 모델을 딱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마윈보다 못한 게 뭔데? 마윈도 뭐 이렇게 중국 내에서 거의 한 200등 정도 하는 대학 나왔다고. 그렇죠. 그보다 훨씬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렇죠. 이제 중국의 청년들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루에 2만 개씩 창업이 되고 있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또 얼마 전에 2월 17일이었을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뭐 딥시크 당연히 들어갔고, 화웨이, 텐센트 이런 CEO들하고 같이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을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봐야겠죠. 작정한 이제 상징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뭐 4년 동안 이제 문 닫아놨다가 내수 경기 부양을 했는데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근데 중국에 이제 5, 6, 7, 8, 9 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의 90%, 뭐 세금의 몇 프로 해가지고 이게 민영기업이 5, 6, 7, 8, 9 전체 경제 5, 6, 7, 8, 9에 해당하는 비중만큼을 담당하는 경제인데 이거를 4년 동안 죽였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 이제 뭐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민영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네. 그럴 때 민영 경제에 이제 대북격인 하웨이 여론정책 회장부터 이 35살짜리 그 유니트리라고 하는 로봇 회사 이제 그 81살부터 35살까지 나이대들도 이제 굉장히 블라이트했고 또 업종을 보면 17개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2개 기업만 이제 농업하고 뭐 이런 거고 나머지 15개는 전부 IT 기업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는 민영기업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없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육성시키려고 그럴 때 먹고 마시는 우유기업하고 사료기업 2개를 빼면은 전부 테크라는 것은 이 3기 정부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다. 그거를 이제 그 암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뭐 대표적인 공공의 적이 첫 번째 플랫폼 기업, 독점으로 떼돈 버는 거, 두 번째가 부동산 기업, 세 번째가 사교육 기업. 네. 근데 이게 사교육 빼놓고는 규제 다 풀었어요. 근데 부동산은 뭐 아직 경기가 나쁘니까 그렇고 그래서 마윈이 거의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은 네. 플랫폼 기업은 이제는 더 이상 제재가 없다. 어허.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플랫폼 기업은 내수 부양 또 앞으로 AI 시대를 위해서 이 앞에 내세우겠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 뭐 그 중국에서 뭔 소리 하는지 관심이 없는데 시진핑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2021년 8월에 시진핑이 앞으로 우리는 공동부유를 맞아요. 하겠다. 국정 아젠다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하겠다. 다 같이 근데 잘 살아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놈이 세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점하는 플랫폼 기업, 떼돈 버는 폭리치 않는 부동산 기업, 부모 등골 빼는 이제 교육업체. 아하. 이거를 이제 공공의 적으로 잡아서 재정량을 쓴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공동부유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특이한 것이 민영기업들이 먼저 부자가 돼서 공동부유를 이루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78년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자 되고 나서 잘 살면 다른 사람 도와주러 하는 것이 78년 개혁 개방의 등소평에 표현했는데 그걸 다시 리바이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부유, 분배 먼저 얘기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성장, 그 다음에 분배 이렇게 좀 스탠스를 바꾼 걸까요?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섞어서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갑자기 그걸 뭐 공동부유지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좀 뭐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4년 피하는 만에. 방법이 이제 그렇게 슬쩍 섞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근데 중국의 지도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거예요. 후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민영기업의 그 지원 뭐 그리고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못했던 바이두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하고. 바이두는 왜 먹힌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바이두가 그 자율주행 쪽을 그 중국은 AI를 또 미국이나 한국은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지만 애초부터 중국은 AI를 10개 산업으로 나눠서 그 10개 산업에는 이제 지정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못 하게끔. 그래서 그 이유는 AI는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AI 인재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소나기 하나 다 붙으면 자원의 낭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요건 알리바바만, 자율주행 자동차 요거는 바이두만 하는 거고, 우리 메디칼 요거는 텐센트만 하고. 네네네. 요런 식의 이제 그 업종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에서 그 바이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AI에서 그 생성형 AI에서 뭐 히트를 해야 되는데, 네. 생성형 AI에서도 이게 두각을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그 검색을 바이두를 이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AI 검색 생성형이 뭐 기가 막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 불렀을 때 온 기업들이 다 업종의 최고 기업들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이두는 최고가 아니다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네. 그러니까 검색의 헤게모니가 구글 네이버에서 챗 GPT로 넘어가듯이 중국 내에서도 바이두에서 딥시크로. 그 11개의 그 AI 모델로 넘어가 버린 거죠. 와, 생성이 AI. 이거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네. 이것도 바이두가 빠졌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오,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기업들이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사이즈 제일 크게 얘기했더라고요. 향후 3년간 AI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인프라 구축에 우리나라 돈으로 7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어마어마한 저 금액이죠. 이제 이게 미국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 많이 퍼줬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527억 불이거든요. 대략 64조 정도 돼요. 미국 정부가 풀어준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지금 투자하겠다는 게 그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액면이 아니고 알리바바가 그렇게 투자하면 텐센트는 어떡할 거냐. 네. 같이 따라자는 거죠. 예. 그럼 바이두는 지각했는데 어떡할래? 예. 더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하지 적게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중국에 지금 AI 쪽 관련되는 하드웨어, 반도체니 서버니 이런 게 주가가 폭등하냐 그러면 이게 알리바바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기대 잡은 거고 이제 경쟁적으로 마치 이제 최근 4년 동안에 미국이 빅테크들이 서로 AI에 투자를 경쟁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 묻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첨단 GPU나 HBM 고성능을 살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딥시크가 개발한 그것은 이게 최첨단 GPU가 아니라 이게 낮은 그레이드의 H800하고 HBM2로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추로는 이제 하위에 910C를 갖고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안에서 조달이 가능한 반도체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뭘 하게 되면 중국산 반도체 이게 이제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삼성이나 이제 그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예. 가장 최근 5년 동안에 중국에서 대미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SMIC 중심국제예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해. 오늘도 아까 보니까 5%가 얼마 올라갔던데. 예.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지막지한 마치 이제 최근 4년 동안 미국에서 그 AI 서버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회사가 수혜를 받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 각 분야의 AI하고 관련되는 쪽들은 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반도체 기업 관련된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따로 더 깊이 여쭤보겠습니다.